지금 핸드폰 열어서 포트폴리오 한번 보세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이 주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끝나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조금 다릅니다. 2월 28일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공격했고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부 상당수가 제거됐고 3월 8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 장기 항전을 선언했습니다. 3월 15일 이란 외무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휴전을 요청한 적도 협상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은 한국 경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약 70%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금 이 해협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3월 12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일부 선박은 완전히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인도 같은 일부 국가만 이란과 개별 협상을 통해 제한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공급 충격이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전쟁 첫날 유가는 9%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 이후 한 달 사이 WTI 유가는 약 60% 가까이 상승했고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도 90달러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체감 가격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한때 리터당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긴급 시행한 이후 지금은 1,7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가 가격을 억눌러 놓은 것이지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중동 전쟁이 왜 내 자산을 건드리느냐입니다. 대부분 이 연결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로를 보면 이해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 약 33km. 그런데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아시아로 오는 원유는 더 많습니다. 한국은 특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통로가 흔들리면 공급 불안이 바로 유가로 반영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유가에서 물가로 넘어갑니다. 마트 가보셨습니까? 계란 한 판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유소 가보셨습니까? 정부가 가격을 눌러서 지금은 1,700원대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는 아직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입니다. 이 차이를 누가 메꾸고 있는 겁니까? 세금입니다. 결국 내 돈입니다. 운송비가 오르고 제조 원가가 오르고 결국 슈퍼마켓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경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과서에 없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준 의장 교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종료됩니다. 워시는 과거에는 매파 성향이었지만 최근에는 AI 생산성 증가를 이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체감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정학 위기 때마다 달러가 강해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자들 관망세, 이게 분석입니까? 경로를 알려줘야지 관망하라니요. 지금 상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합니다. 유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주식, 채권, 부동산, 환율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전쟁이 내 자산까지 도달하는 경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에너지 자산 노출을 확인하세요. 에너지 ETF가 강하다고 지금 올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가가 이미 6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면 고점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에너지 비중이 0%라면 이 구조에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확인하세요.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 같은 자산은 환율 상승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뉴스와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전쟁은 이미 이 줄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쟁 뉴스가 나왔을 때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오래 막히는지, 유가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자산 시장이 움직입니다. 중동은 멀지만 호르무즈는 가깝습니다. 내 자산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앱을 열어보세요. 에너지 비중과 달러 비중을 확인해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다음 전쟁 뉴스가 나왔을 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불안한 게 무엇입니까? 주식이면 1번, 부동산이면 2번, 예금금리면 3번. 댓글에 번호만 적어주세요. 가장 많은 번호로 다음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2022년 러시아 전쟁이 길어졌을 때 수익률 1위였던 자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 자산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